팔에 힘을 빼고 올린 다음에 팔끝으로 최대한 팔집을 넣어준다. 보통 중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긴 하거든요. 뭐 한식에서도 예쁘게 벨벳을 뽀여진 모습으로 한다.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.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수익성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. 맛에 영향을 준다. 그러면 해야 된다.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맛에 영향을 줄까요? 안 줄까요? 주진 않습니다.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하는 시간에 이걸 안 하고 하나라도 더 볶아서 손님한테 나가겠죠. 네. 그래서 사실 얘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먹을 때 찝히 다른 야채들하고 먹었을 때 어울릴 수 있게 해야 돼서 그 대신 뼈만 없으면 돼요. 물론 그리고 뼈들이 있으니까 하나는 도마랑 해가지고요. 그리고 보통은 제가 오늘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방금 실수를 했어요. 이 실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를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? 아니요. 안 믿으시겠어요? 믿어요. 믿어요? 뭘 실수했을까요? 야채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? 맞습니다. 그겁니다. 왜냐하면 야채를 먼저 썰면은 야채 썬 다음에 얘를 썰 수 있어요. 그런데 얘를 먼저 썰면은 그만 씻어야 되고 그 씻는 동안 또 이 시간을 또 로스에 빠지는 거죠.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실수한 겁니다. 이런 거예요. 동선을 최소화하라는 게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. 막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냐,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하냐.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썰었다고 하면 얘는 안 씻어도 되니까 그 시간 짧은 10초, 30초라도 줄이면 그만큼 더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. 나머지 야채 손질하고 싶습니다. 다 기본적으로 마트든 어디든 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야채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.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일을 만들어서 좀 내냐 안 내냐의 차이인 거예요. 저는 기본적으로 뭐 씨 이런 것도 좀 제거해 주고요. 그리고 마늘은 이건 저의 취향이긴 하지만 마늘은 쓰기 직전에 다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유는 향, 맛, 모든 거. 특히 노랗게 변한 다진 마늘을 쓰시면 그 음식들의 맛이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요즘은 사실 기구나 기계들이 잘 나와요.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다질 수 있죠. 뭐 한 몇 초 만에. 그래서 바로 다지는 게 좋고요. 저도 마늘 여기 들어간 거는 편으로 쓸 거라 좀 두께감 있는 편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. 마치 소개를 할 때 막 한식 전문 셰프라고 해서 뭔가 엄청 근데 너무 어린 느낌이고 그래서 저도 전문 셰프가기보다 저도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한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. 한식이 뭘까? 한식을 뭐라고 해야 될까? 한식을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걸까? 좀 비싸게 팔 수는 없을까?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. 썰 때도 고민하시는 게 얘가 향채라고 해요. 보통 마늘이라고 하지만 향을 낼 때 쓰는 향채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것도 방식에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쉽게 일할 때 쉽게 해야 되나요? 쉽게 할 때는 얘랑 얘를 가지고 향을 내죠. 기름을 가지고 그거를 대량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. 뭐 얘를 마늘하고 넣어서 이렇게 같이 볶지 말고 큰 냄비에다가 얘 많이 해가지고 기름 넉넉하게 넣어서 식용 많이 넣어서 아예 기름을 만들어서 걔를 여기는 없네요. 이런 스퀴즈 바틀이라고 하는 통이 있어요.
거기다 넣어놨다가 그 기름으로 모든 걸 쓰는 거예요. 그냥 식용유 쓰지 말고 하면 얘 볶아서 나온 기름의 향이 한식에 거의 웬만한 모든 음식하고 다 잘 어울리거든요. 하면 일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. 매번 할 때마다 이거 냉장고에 두고 냉장고에 두면 상하잖아요. 맞죠? 근데 대량으로 시켜서 대량 시키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지죠. 그럼 그걸 가지고 오일이라고 해요. 저희는 오일을 뽑아서 게로 쓰는 거예요. 오늘은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은 편하게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돌아갈 건데요. 하나는 가니쉬 형태로 해서 위에 올라가는 거. 얘는 숨을 죽는 형태가 아니고 마지막에 살짝 볶은 형태니까 반대로 깻잎하고 맞는 형태죠. 그러면 깻잎하고 올릴 수 있게 다 쓰진 않겠지만 깻잎도 너무 또 많으면 향을 많이 못 느끼니까 살짝 길쭉하게 해서. 그거 집에서 누가 이렇게 해요? 아니에요. 이렇게 사실 시험 요리처럼 이렇게 다 썰어서 해놓고 대량으로 해서 그냥 통에 다 담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바로 이렇게 넣어서 다시. 근데 최대한 저는 비슷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나머지는 기름용은 막 썰어도 돼요. 그 대신 너무 굵으면 기름이 나오는데 조금 그러니까 보통 그냥 원용으로 쓰면 방금 좀 다 떨어지니까 하는 거고 뒤집어서 최대한 저는 잘 안 버려요. 특히나 껍질 같은 것도 잘 안 버리고 그냥 수세미로 깨끗하게 씻어. 네. 껍질을 왜 깎을까요? 무 껍질 왜 깎죠? 껍질 깎으면 다 버리잖아요. 저는 사실 가게에서 말려요. 리킵이라고 해서 식품 건조기가 있는데 말려서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마르면 육수 했어요. 혹시 식용유를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다른 게 있어요? 네. 넉넉하게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다가 마늘하고 파만 먼저 넣어서 기름을 만들게요. 이게 포인트입니다. 떡볶이 할 때 이렇게 꼭 해야 돼요. 떡볶이 할 때는 굳이 마늘 기름까지는 아니라도 파기름 정도는 꼭 들어가면 좋습니다. 하면 얘 약불에서 천천히 익는 동안 저는 다음 거까지 준비하면 돼요. 그람수가 있으니까 그람수대로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좀 여기는 넉넉하게 준비가 됐어요. 매운 정도는 이제 기호에 맞추는 거고요. 그리고 야채들 들어갔을 때 특징들이 있어요. 얘들은 향 내는 거죠. 잡내나 이런 걸 없애주는 거고, 얘는 깔끔한 담백한 맛, 이렇게 향 내는 거죠. 얘죠. 그래서 향채라고 하죠. 마늘도 그렇고. 얘는 익으면 단맛을 내요. 얘도 익으면 단맛을 내고, 얘도 익으면 단맛을 내요. 나머지는 단맛을 내는 거예요. 그리고 얘는 단맛의 다른 기능은 색깔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고추도 나중에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집에서나 업장에서 쓰실 때는 저는 청양고추 쓰는 것도 좋은데, 만약에 자주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크러쉬드 페퍼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? 쥐똥고추. 네, 쥐똥고추가 덩어리 큰 거 말고 갈아서 나오는 게 있어요. 너무 파인하게 가루는 아니고요. 그거 쓰는 게 제일 매운맛 잡을 때 일정하게 나와서 제일 좋더라고요. 반대로 청양고추도 어디서 자랐냐에 따라서 매운맛이 다 달라요. 하면 손님들한테 어쩔 때는 맵게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맵게 나가는 거죠. 그럼 손님들이 저번에는 매콤해서 좋았는데 어떨 때는 안 매콤하네? 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사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. 최대한 동일한 맛을 동일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양배추도 뭐 사실 야채야. 그래서 야채가 많이 들어갔을 때 단점은 단맛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.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도 최대한 오징어와 비슷하게
바쁘시네요. 또 수업 중에도 배달이 들어오시고. 혹시 이 배달이 제 배달이는 아니겠죠?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먹기 좋은 사이즈, 손님이 먹기 좋은 사이즈가 제일 좋은 거죠. 손님이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좋아할 수 있을까? 저는 이게 습관적이라서 네. 그 대신 최대한 위생적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즘은 이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는 거죠. 살짝 해놓을게요. 왜냐하면 오징어 볶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? 또 다른 거? 물기? 맞아요. 물기가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요. 처음에 오징어를 먼저 센 불에 볶아줘야 돼요. 그게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. 그런데 지금 방금도 이걸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한 이유는 처음에 이 기름이 지금 그 향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 얘를 집이었으면 또 씻어야 되는 건데 안 씻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면사물을 해놨고요. 면사물에 소금 조금 넣어놓을게요. 소금 좀 넣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 살짝 준비해 두겠습니다. 그리고 기름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좀 보고 기름이 움직이는 걸 본 다음에 연기가 나면 기름이 프라이팬이 중간에가 떴네요.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모이잖아요. 맞죠? 싼 프라이팬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면 얘를 중간에 두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그래서 살짝 볶아주는 거예요. 볶을 때도 중요한 거는 뭘까요? 밑간. 밑간 중요합니다.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. 이유는 화력이 이만큼 안 되는 거죠. 자, 이 정도 볶으면 돼요. 수분이 살짝 날아가고 색깔이 빠졌다 싶을 정도. 조금 떨어집니다. 요거는 이제 씻어야 돼요. 아직까지 어려운 건 없으시죠? 네. 이제 여기다가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. 네, 올라갈 거라서 마늘하고 향 내는 거. 이게 2인분용으로 하신 거예요? 네. 양은 뭐 큰 건 없어요. 거기에 야채 먼저 넣는데 이 중에서 뭐부터 넣어야 할까요? 당근. 맞습니다. 다들 뭐 거의 너무 잘하시죠? 하지만 이것도 먼저 볶고 하면 시간이 늘겠죠. 그래서 일하실 때는 편하게 할 거면 당근을 물에다가 데쳐서 대량으로 준비해 놓으면 네, 볶을 때 같이 같이 따로 안 넣고 같이 볶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순후추보다는 통후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. 얘가 그 사용하기 직전에 갈리는 거라서 훨씬 더 향이 있거든요. 한국 음식에서 그 시원하다 표현 아시죠? 시원하다. 시원하다의 표현에 제일 가까운 거는 매운맛과 후추 맛이에요. 그래서 후추를 적당히 잘 넣으면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 양념장 준비된 거 대신 간수유 살짝 넣을게요.
다음에 양념장 넣겠습니다. 안 넣을 필요는 없어요. 양을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좀 빨리 푸시고 싶다 하면 이럴 때 물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사실 이런 프라이팬보다는 웍이 훨씬 더 요리하시긴 좋으시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웍을 하기 좋은 거. 근데 웍은 이런 인덕션에 맞는 기능이 있으려면 기계 설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가스로 웍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마 이 정도는 될 것 같고요. 이거 하면서 같이 이제 면을 삶아야 되죠. 물 조금만 더 할게요. 면은 한 뭉튀기 그랬는데 저는 이거 다 같이 맛보실 거라 넉넉하게 삶겠습니다. 저도 원래는 고개다가 해야 되는데 시내에다 볶으려니까 어색하네요. 아마 제 거보다 안 드시는 분들은 색깔이 더 빨갈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쯔유가 들어가서 네, 이 정도면 잘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하는 사이에 이제 면 삶아야죠. 오징어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. 왜냐하면 최대한 식감을 살리려고 살짝 빼놓을게요. 물 끓으면 면을 넣겠습니다. 네. 면에는 소금 살짝 들어갔고요. 보통은 저는 사실 소금물을 맛을 봐요. 아까 찍어서 이렇게 맛보면서 약간 간이 좀 있게 해서 하신 다음에 아까 준비한 찬물 있죠.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방법이 여러 가지 뭐 위에다 젓가락 두는 사람도 있고 음칠 때 준비면 찬물을 한번 네. 면 소면 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삶고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찬물에다가 잘 헹궈줍니다. 또 한번 거품 올라오면 이건 그래서 면 맛은 체크, 아이건 체크 한번 하시고 받으면 이제 바로 그냥 네. 그래서 간을 살짝 볼게요. 그래서 맛을 보셔야 되니까. 양념장이 살짝 매콤합니다. 좀만 더 삶을게요. 이제 거의 다 삶았으니까 다시 올려주고 같이 나가야 되나 맞죠?
오징어 준비한 건 넣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준비한 거 넣고 다음에 거. 다 된 거 빼고요. 이제 그냥 찬물에서 그냥 손으로 마사지. 그리고 좀 비벼주고 몰입해서 훨씬 더 쉽긴 할 거예요. 나머지 야채 다 넣어주고요. 매운맛이 먹어봤더니 매운맛이 꽤나 강해서 고추는 제일 조금만 넣을게요. 혹시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.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. 나머지는 잔열에 의해서 남아 올라왔던 가니쉬 파와 깻잎이 살짝 숨 죽는 느낌. 담겠습니다. 보통 한 번 더 이렇게 오징어를 하지 않으면 물이 많이 생겨서, 근데 물 많은 거를 쓰는 것도 있어요, 방식으로. 그거는 이제 덮밥 할 때는 일부러 물 많은 걸 쓰죠. 이대로 나눌게요. 반대로 이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 이제 소면에다가 참기름이랑 간을 좀 하겠죠. 네.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숟가락으로 담아볼까요? 색깔이 연해 보이는데 색깔을 좀 더 맛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고춧가루를 저것만 쓰지 말고요, 고운 고춧가루랑 섞어서 쓰시면 조금 더 색깔 진한 오징어 볶음을 할 수 있어요. 그거는 원인이 이 정도 색깔의 오징어 볶음 괜찮다 하시면 이 정도 색깔로 하시고요. 나는 좀 더 빨간 걸 원한다, 매운맛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휴지로 나머지 닦고 마무리 할게요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플레이팅, 맛있어 보이게. 그럼 저는 반대로 요쯤에서 이제 깨를 올리고, 깨는 먹기 직전에 바로 손으로 으깨주긴 해요. 깨 향이 날 수 있도록. 그리고 살짝 볶은 게야 돼. 훨씬 더 향이 더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위에다가 깻잎을 바로 올려도 충분히 예쁘긴 해요. 보였을 때는 지금 이렇게 그냥 있는 거와 그리고 양념을 하실 때 참기름 양 같은 거를 반대로 그 소스에 넣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뿌려주는 게 기름은 향이 날아가니까 좋습니다. 이번에도 살짝 비비기 좋도록. 이렇게 하면 오늘 만든 오징어 볶음 요리는 끝이고요. 이거 한번 접시랑 들고 와서 시식을 가볍게 하고